반갑습니다. 이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기식면 맡고 있는 전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제풀이 하기 전에 잠깐 요것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산대학교 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아침이었는데 이제 거기 뭐가 많나 봐요. 새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V자 편대로 날아가더라고요. 너무 멋있던데요. 사실 왜 V자로 가지 싶어가지고 익히 알고는 있죠. 에너지 절약 이건데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고 너무 멋있어서 얘네가 혼자 안 난대요. 혼자 나는 애들은 낙오된 애들 낙오된 애들이나 안 들리나요? 작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낙오되거나 아니면은 저공비행하는 애들 빼고는 다 V자로 난대요. 아니면 일렬로 날거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붉은 볼 따오기. 얘에다 이제 GPS를 달아봤더니 평균 45도 각도로 편대를 이루고 간격도 이렇게 일정 거리를 띄고요. 앞에 애랑 이렇게 0.1m 정도를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V자 편대로 이동한대요. 그래서 유체역학적으로 보니까 하강 기류, 상승 기류가 있어서 얘가 날갯짓 할 때마다 그 기류를 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V자로 할 때는 같이 동시에 날개를 하고 일렬로 할 때는 앞에가 날갯짓 하면 그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하면 올리고 이렇게 엇박자로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난류 양력이 형성돼 가지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날기가 쉽다 그러더라고요. 펠리컨의 경우에도 연구를 해보니까 V자로 나니까 심장박동수가 줄더라. 그리고 비행기의 경우에도 연료 소모가 감소하더라 라는 게 있고, 곽윤기 선수가 유튜브 해놓으신 거 보니까 선행 레이스, 후행 레이스 지금 동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선행 레이스 한대요. 왠지 아십니까? 잘해서. 역량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가지고 선행 레이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선행 레이스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선행 레이스 했을 때 금메달 비율이 높았대요. 근데 후행 레이스도 하는데 후행 레이스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왜 하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체력도 배분하고 시야도 확보하게 뒤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가는 거죠. 앞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다가 타이밍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변수제요. 뒤를 못 보니까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명씩 막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그러면 오케이 한눈 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본다고. 그리고 또 이 편대의 선두도요. 새들의 경우 새는 편대의 선두를 날개 있는 애들이랑 주기적으로 바꾼대요. 체력 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간답니다. 요걸 이제 보면서 이제 해설 강의 생각나가지고 이제 혼자 안 날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학원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죠? 나 혼자에서는 조금 끝까지 가기 힘들 것 같다. 네,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날 때도 있고 뒤에 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이제 슬럼프다 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내가 이제 쉬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젠 또 내가 앞에 나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범답안 되고 그죠? 막 주변에서 시험 잘 봤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도 후행으로 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직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철새가 결국에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남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본능 뭐죠? 유전자 안에 탑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걔는 이제 무조건 간다 얘기, 무조건. 안 가는 철새는 거의 없을 정도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시고, 결국에는 요 합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가는 거니까 끝까지 잘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요런 책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산행 왜 하냐? 어차피 내려올 거. 그죠? 네, 이불 정리 왜 하냐? 어차피 오늘 밤에도 또 쓸 거. 와이프가 밥은 왜 먹냐? 어차피 쌀 거. 이랬는데 이게 이제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은 과정이 무지 중요합니다. 게임도요, 현질해가지고
막 레벨업 하면 재미없어요. 금방 그만둡니다. 사실은 공부도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합격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지? 고생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저도. 네. 인생의 굴곡이 크고 작음이 많이 없었는데, 이게 굴곡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청 고통스럽고. 근데 그 과정이 더 값어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건너뛰지 않아서 합격하고 나니까 훨씬 풍성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자격증을 사용하고, 자격증이 사실은 뭐 깡패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 과정에서 공부해온 것들이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된 것 같고, 그때 어려웠던 것들,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게 지금 와서 무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꼭 넘기시고, 막 스킵하려고 하지 마시고, 돌파하시고 해서 이 과정을 잘 마치시기를 응원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1교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내용. 1교시 총평입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아셨겠지만 1교시가 어렵거나 아니면 교시별로 첫 번째 문제가 어려우면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세요. 예를 들면 2에서 4교시도 비교적 어렵진 않았지만 1번 문제가 어려우면 다 어렵다고 느껴요. 패닉이 오는 거죠. 근데 시험 끝날 때쯤 되면 어쨌든 내 문제를 다 써내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또 이게 돌파구가 생깁니다. 이렇게 쓸 걸, 저렇게 쓸 걸, 이거 안 썼다, 저거 안 썼다. 이게 사람이 인상이 되게 중요해요. 첫인상이. 근데 이번 시험은 그 첫인상이 매우 이제 날카로웠죠. 1교시 1번 문제가 일단 뭐였어요? 내역서, 그죠? 네, 내역서. 잘 안 다루는 내역서. 실무형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인상이 어려웠는데 1교시 끝으로 갈수록 어땠어요? 더 고통스러웠죠? 마음으로 막 욕하고. 게다가 1교시는 어때요? 춥잖아요. 난방도 다 안 돼가지고 햇볕도 없고 무지 추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학교는 무지 춥고 점심 지나고 나서 좀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1교시 너무 척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가 아니라 제가 여기 쓴 것 같은데. 선배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렵게 낸 게 아니라 더럽게 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 이것도 내역서도요. 우리 내역서 하면 자재비, 노무비, 경비잖아요. 네. 근데 공구솔료, 잡재로 이렇게 나왔어요. 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원래 처음 내는 문제는 거시적인 걸 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원리 같은 거. 그거 내야 그 다음번에 약간 또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내는데 이게 바로 대놓고 그렇게 나왔고, 요 2번 문제랑 3번 문제는 기본 문제였고 4번은 우리가 화제 패턴을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는데 엘리게이터링 모르죠, 그죠? 엘리게이터링 그 좀 어려웠었고, 제가 표시를 좀 했는데 지금 표시가 잘 안 됐어요. 기본 문제는 요거 2개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주거형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쓰긴 쓰셨을 거예요, 맞죠? 어쩔 수 없이 잡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다음 이것도 진짜 쓰기 싫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 왜 물어본 거냐? 몰라요. 근데 방송통신시설 뭐죠? MBC, KBS, 채널A. 발전시설 뭐 있죠? 뭐 화력, 수력 뭐 이렇게밖에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본 문제죠. NFP의 101은 기본 문제고, 차폐판과 차폐장치 요것도 우리가 기본 문제 알고 있고, 원심 펌프, 비속도, MPSH, 특성 곡선. 요 비속도만 나오면 1교시에 쓸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원래 비속도와 상사의 법칙 물어봐도 시간이 적은데 3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지 타이트한 문제였는데 아마 이거 쓰는데 시간이 안 부족했을 겁니다. 왜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에케르트 수, 스트롤 수. 좀 그렇죠. 무차원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 20가지,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저희가 출제된 게 한 10개 내외입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연구반에서 보완을 했거든요. 한 5개, 6개 더 외웠어요. 그거 빼고 2개 나왔어요. 그 정도면, 야, 이건 진짜 좀, 안 된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저 연구반 중에 한 분이 이걸 준비를 해왔어.
그래서 쓰셨대요. 이거 쓰신 분, 알고 쓰신 분 계십니까? 알고 쓰신 분. 있긴 있어요. 연구반에 한 분. 심지어 계단 있죠? 저희가 아는 건 뭘 알아요? 복도의 폭 알죠? 그죠? 1.2, 1.5, 1.8 아시잖아요. 근데 계단의 너비, 높이 단위잖아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푸셨습니까? 아, 푸셨어요? 그렇구나. 이것도 준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였고요. 중계기는 알죠? 근데 중계기 기준은 모르죠. 발신기는 알죠? 근데 주의온도 시험이랑 반복 시험 모르죠? 이렇게 나왔다 얘기입니다. 주의온도 시험이랑 반복 시험은 모든 형식 승인, 모든 성능 인증에 다 합니다. 근데 굳이 발신기를 물어본 이유는 좀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구석에 있어서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구석에 있어서 낸다? 그러면 안 돼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거는 안 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주요온도 시험, 반복 시험, 전파 시험, 전파 적합성 시험, 이런 거 있어요. 내구성 시험, 1000번 시험한다. 이런 거예요. 의의가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KFI에 다니는 분을 위한 문제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작동 시험은 저희 했죠, 그죠? 했는데 요거 좀 꽈서 냈죠. 정전식 개폐 시험. 네. 그래서 이런 건 안 물어봤어도 좋았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건 세모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요것도 사실 세모예요. 디테일하게 아는 분이 많이 없을 거고, 얘도 사실 세모죠. 그러면 10문제가 안 나와요. 잡을 수 있는 게.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1교시가. 그래서 무지 어려웠다. 근데 정상입니다.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이게 쉬웠다. 그러면 안 돼요. 쉬웠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틀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웠다.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건너뛰고요. 2교시 보겠습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1교시. 1교시 이렇게 어려우니까 2교시에 이제 어떻게 주눅 들고 돌아, 주눅 들고. 쉬운 것도 어려워요. 쉬운 것도. 그게 좀 문제인데요. 다행히 2교시는 1번 문제를 조금 보편적으로 내셨어요. 1교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얘는 잡을만 했었고요. 근데 이거 다 잡으셨죠? 여기 시험 보신 분들 다 1번 잡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써야 돼요. 그게 이제 난 이거 썼는데 왜 안 나왔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차별성이 없었던 겁니다. 눈에 딱 띄거나 정말 인상적인 내용이 적어서 이런 문제는 아주 다른 회차였으면 땡큐인데 조금 뭐죠? 크게 변별력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자, GP법 저희 준비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잘 쓰신 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고조파 저희 기억나십니까? GP법 델타 부하 더하기 괄호하고 델타 부하인데 모터 부하 빼기 PL이죠. 곱하기 A 해가지고 나왔었죠. 또 PL은 곱하기 A 곱하기 C 전체 다 해서 허용 전압강한 K였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봤는데 사실 얘가 좀 어려웠잖아요. 요 전체 기타 부하는 고조파가 있는 게 있고 고조파가 없는 게 있다. 고조파가 있는 거는 UPS가 있고 UPS 아닌 게 있고 요거 쓰라는 거였거든요. 얘만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업용 주방 자동 사장치는 아는데 감지부 작동 시험 이건 관리사 하신 분들은 잡으셨죠? 하잖아요. 정원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저희도 했거든요. 근데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안 하고 정원식 감지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식은 거의 똑같은데 이게 저희 연구반 분들이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도 그 공식이라는 건 몰랐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까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4번 쉽죠. 5번 할만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6번 이거 애매하죠? 공기안전 매트를 모르잖아요. 다 이것 때문에 잡았을 것 같아요. 막 해가지고. 어쨌든 2교시는 GP법을 내가 모르면 6번을 잡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내가 2번을 알면 2번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3번을 할 줄 알면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뺐을 거예요. 3번을 알아서 선택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좋은 교시가 되겠고 3번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6번 안 잡고 1, 2, 4, 5번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또는 1, 4, 5, 6번이 제일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보면 4개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대신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쓸 게 많고 변별력 있게 써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시라서 난이도는 낮진 않았습니다. 중정도고요. 3교시를 보시면 오일러 운동 방정식 저희는 버리니까 아마 안 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셨던 분들은 써줄 수 있어요. 오일러 운동 방정식. 그 다음에 근데 물리적 의미를 잘 설명하셨나 모르겠네요. 오일러 운동 방정식의 의미가 뭐예요?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다. 변화량의 합이 0이라는 거잖아요. 베르노이는 합이 일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분이 일정한 걸 미분하면 변화량이 0이잖아요. 변화량이 0인 거를 적분하면 일정이잖아요. 그 관계를 쓰셨나 모르겠네요. 쓰신 분들. 어쨌든 저희는 버렸으니까 안 쓰셨을 건데 만약에 쓰셨으면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변화량이 0인 것과 적분값이 일정한 거에 대한 걸 비교하라는 의미였으니까. 자, 그리고 2번은 약간 실무형이죠. 실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한 문제였습니다. 실무에서 흡입층 막히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단 압력이 안 나오죠. 부합 뜨죠. 연성계에서. 아니면 물이 안 나오죠. 소음 엄청 심하게 나죠. 뭐 이런 거 쓰라는 거였고요. 3번은 약간 애매한 문제였는데 위험물을 내라고는 하니까 계산 문제를 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간단한 문제여서 다들 약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4번은 좀 연구만 하신 분들한테는 유리한 문제였고 5번은 저희가 아는 거였는데 3번이 약간 애매했죠. 헤드 종류. 뭐 써야죠. 상향식, 하향식, 기피축, 벽형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6번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6번부터 푼다. 그래서 6번 잡지 마시고 요거 안 푼다고 봤을 때 2번, 3번, 4번, 5번을 잡으셨으면 됐습니다. 요거 애매한데요. 배점 크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채점하시는 분들도 차별화를 못 둬요. 요거는. 헤드 종류 별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개를 풀었으면 됐었는데 6번은 잡았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웬만하면 땡땡아지는 잡지 말자 그랬죠. 자, 4교시입니다. 이제 4교시는 사실 6개 다 써도 됐습니다. 6개 다 준비했었고 보시면 헤스캐스테드는 아시죠? 그죠? 화염의 높이 LF 1교시에 그만 1권 하신 분은 아시잖아요. 0선 0.235 Q의 5분의 2성 빼기 1.02D 그죠? 요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갖다가 두 가지를 비교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플랩 댐퍼 요건 연구반에선 준비했었는데 살짝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동파보호제 구비조건, 표준시방서, 유기질 보온제의 화재 안정 성능 요거 모르신 분 계셨죠? 이게 이제 LOI랑 수평연소성 시험이랑 그 CEF인가? 네, 열방출 시험, 요거랑 가스이해성 시험 4가지거든요. 이거 연구반에선 준비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비 안 하신 분은 어려우셨을 거고 요거는 기본이니까 다들 아시죠? 이건 저희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준비 안 하셨으면 안 되죠. 준비 안 하셨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단 얘는 소방청 기준이 있어요. 소방청 제가 자료로 나눠드렸을 거예요. 밴드에다가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거 써야 돼요. 밴드에 올려드렸던 거 요거 참고해서 보세요 했던 거 소방청에서 나온 자료, 해석 자료 그걸 물어봤고요. 얘는 실무형입니다. 실무. 제가 잡은 건 요거예요. 소화약제 저장실 확인사항 뭐죠? 안전밸브 기준이 바뀌었죠? 5개로 방출하도록 돼 있죠? 그거 외에도 뭐 저장용기를 고정할 때 뭐 연구반에서는 했었는데 저장용기 고정할 때 보통 한 군데만 고정하는데 이게 이제 실무에서 2군데 이상 고정하라고 하거든요. 내진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외방, 직물 3표체 뭐 이런 건 기본이니까. 방호구역 소화 시스템 확인사항. 설계할 땐 보통 뭘 확인하냐? 여기 화재가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이거부터 확인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액세스 플로우라던가 반자가 있을 때 안에까지 최적을 고려하냐 안 하냐. 헤드를 안에까지 설치하나 안 하냐 이걸 고려하거든요. 방호구요. 그 다음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 이걸 닫을 때 PRD를 쓸 거냐, MD를 쓸 거냐 이걸 확인해요. 저희 가스계에서도 했죠. PRD와 MD는 비교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쓰라는 거예요. 내가 쓴 거랑 많이 다르다 하면
그건 이제 연구반에서 보강을 하셔야 되고. 방어구역 밀폐도 확인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도어팬 테스트인데 하강 모드냐, 혼합 모드냐, 환기장치 정지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 과압 배출구. 과압 배출구 언제 개방되냐, 이런 것들 쓰시면 아주 잘 쓰신 거고, 이 내용들이 다 빠져 있고 화재 안전기업줄만 썼으면 점수는 높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6 다 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해피한 교시였습니다. 여기서 다 보상을 했기 때문에 1교시에 어려웠던 건 다 까먹고 집에 간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종합평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전회차, 전전회차랑 비슷한 난이도였습니다. 1교시가 무려 엄청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타교시에서 조금 밸런스 조정을 하셨어요. 특히 4교시에서는 아주 해피하게 잡을 수 있게.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렵다 그래서 점수 안 나오는 거 아니고요. 해피하게 풀었다 그래서 점수 잘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채점관이 원하는 내용들이 탁탁탁 보여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연구반 때 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신반 때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1교시를 보고 낙심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2에서 4교시도 사실은 뭐 플랩 댐퍼 이런 것도 잘 모르실 수 있고, 유기질 보온제의 표준 시방석, 화재 안전 성능 이런 것도 모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가스 유효성 확인 사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 기계실 소화 펌프 주의 배관, 이건 뭐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GP법은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1교시 2번 전실제형 급기량 누설량 보충량 이런 거, 압축공기법 화재 안전 기준 성능, 저희 책에 다 있어요. 이거 잘 못 쓰세요. 이 문제 잡잖아요. 100% 다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압축공기포는 좋다. 왜 좋냐? 뭐 구성원이 이렇게 돼 있고 물이 절약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동파가 안 나고, 그리고 끝. 화재 안전 기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쓰세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힌트를 줬잖아요. 화재 안전 기준 쓰라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금화동안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있나 없나? 있어요. 신기한 게 시험에 나와서 보면 있어요. 내가 볼 땐 안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를 기심에서 하고 오셔야, 제가 그래야지 뭐 예를 들면 주거용 스프링클러라던가 여기는 진짜 없어가지고 뭐 이런 감지부 작동 시험이라던가 공기안전 매트라던가, 저희 이것도 준비했거든요. 공기안전 매트 나올 줄 몰랐죠. 준비한 거랑 나올 줄 모르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뭐 NFPA 이것도 많이 하고, 유효성 시험도 많이 하고, 플랩 댐퍼 준비했고, 유기질 보온제도 준비했고, 이런 것들은 연구만 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잖아요. 어떤 걸 못 쓰시는지 아세요? 연구반 막 따라가시는 분들 이런 걸 못 써요. 비속도, MPSH, 특성 곡선 이런 걸 잘 못 쓰세요. RTI 이런 걸 못 써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기신반은 뭘 잘 써야 되냐? RTI, 비속도, 급기량 누설량 보충량, 압축공기포 이런 거에서 고득점을 받으셨으면 잘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점수만 보세요. 기신반 분들은. 이번에 가신 분들도. 이게 지금 기술사님들 딱 점수입니다. 나머지 건 보지 마세요. 하지도 않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나오고 앞으로 나오지도 않을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엘리게이터링 안 해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것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 이제 안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를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기초 탄탄히 쌓아가지고 올라오시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다음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평가부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교시 빼고 균형 잡히게 잘 냈습니다. 단 1교시에 있었던 무차원수 성능 인증, 형식 승인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다른 문제로 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네. 되게 2에서 4교시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1교시만 조금 더 수정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어떤 문제를 선택하냐가 되게 중요한 회차였던 게,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서 한 문제에서 미끄러지면 1교시 빼고요. 2에서 4교시는 한 문제에서 예를 들면 계산이 틀리거나 유도가 틀리면 상당히 불리한 시험입니다.
이번에 변경법규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와서 화부협도 안 나왔고,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 준비하시면 되고, 실무형 문제가 많았어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실무 경험을 쓰셔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 기본 내용을 먼저 쓰고 뒤에다가 꼭 쓰셔야 됩니다. 감리하신 분들이 그 경험을 잘 못 살리시더라고요. 결론에다 항상 그런 것들 쓰셔야 돼요. 요거 관련된 내 감리 경험 이런 것들을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다음 회차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같냐면, 일단 안 나온 거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안 나왔을까요? D급 소화기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D급 소화. 왜냐하면 이제 A, B, C, D, K 이렇게 늘었잖아요. 이런 거 아직 안 나왔고, 변경법규 중에 안 나온 거 되게 많습니다. 일단 화재 안전 기준 변경 사항이 이번에 하나도 안 나왔고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케르트 수, 스트로올 수 이런 거 말고 기본 문제에서 판가름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문제를 많이 알아야 나중에 저런 뭐 에케르트 수 같은 것도 쳐다볼 수 있는 거지, 기본 문제가 안 되면 어차피 합격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문제 많이 하십시오. 특히 136회, 137회 준비하면서 기본 문제를 탄탄히 하십시오. 기본 자료들, 기본서, 기출기본서 이 내용들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에 합격하세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시험 나올 만한 거 찍고 하는 것들은 연구반에서 하는 겁니다. 귀신반에서는 특히나 시험 문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험 보러 가되 해피하게 보러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저도 그랬었고, 실제 시험 점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건 연구반 기준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땐 진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니까. 그다음 계산 문제, 유도 문제가 이번에도 많이 나왔고,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은 하실 줄 아셔야 되고,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이번에도 다 기본 문제였어요. 헬스케스타드, 그 다음에 달시바이즈바하 2개씩 세워서 유도하는 거. 물론 이건 신출이었지만 유도는 신출을 내면 쉽게 내요. 어렵게 내면 건너뛰면 돼요. 왜? 다 못 풀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본을 꼭 하십시오. 기본 계산, 기본 유도 꼭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게 약하면 올해 끝나고 하지 뭐,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한 달 정도 기본이랑 유도 문제만 충분히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회독하시면 됩니다. 2회차. 자, 여기까지 일단 총평이었고,